XSFM입니다. I, D, W, K. 포스팅 내용을 허위로 올려 이득을 취하는 일부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면 개인의 온라인 활동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블로거가, 어떤 페이스북 계정의 주인이, 어떤 트위터리안이, 다 합하면 어떤 개인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도 많지만 언론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언론사에게 대중의 관심이란 곧 돈입니다. 언론사가 개인의 이야기를 돈을 벌기 위해 마음대로 퍼나르고 마음대로 신상을 공개할 때 관심받는 개인에게 대중의 관심은 상업성 섞인 폭력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곳에만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출연자 중에도 계시죠? 일본 환타님이라고? 예. 그런 분들이 저희 서버를 계속 교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갑자기 멕시코의 캔쿤시에서 청취를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신혼여행 가셨을 것 같네요. 뭐로 봐도 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부자예요. 한국 사람이 네. 중미로 여행 가긴 힘들어요. 근데 캔쿤은 네. 부산에서 다른 산업 인프라를 빼놓으면 캔쿤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관광하기 좋은 도시죠. 근데 멕시코에도 있잖아요. 네. 캔쿤은 영어식 발음이고 네. 실제 원어 발음은 깐쿤 비슷하게 될걸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 옛날에 거기서 무슨 국제회의 열려가지고 네. 다 깐쿤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저는 반대합니다. 깐쿤. 저는 부산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멕시코 등지에서 예, 방송을 들어주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칸쿤 패키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미국하고 묶어가지고 좀 싸게 갈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꼭 부자는 아니다. 예, 아닐 수도 있다. 부자실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동남아 몇 배는 나와요, 여전히. 멕시코나 남미로는 사업하다 망한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멕시코나 청취자의 사정을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나 남미까지 갈 것 없이 필리핀만 가도 충분히 친구를 감추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죄를 안 지었으면 가까운 데로 가는데. 네. 왜 그래? 뭔가 추적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멀리 가죠. 추적받을 정도로 좀 큰 죄를 지었다. 네, 그리고 죄를 지은 만큼 돈도 좀 벌었다. 뭐 어디 짱박아 놨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남미가 최고다. 남미가 최고죠. 그럴 때 멀리 가서 예. 한국 드라마나 TV는 보기 힘들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친구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 수석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 뭐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용 유튜브 상임수석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게 셋이 만나면 네. 그래 우리 유튜브 변환도 다 해야지 하면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수건 돌리기 하나씩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 수석이 제가 나섰습니다. 셀카봉 뽑듯 칼을 뽑아서 네, 그 맥북 에어로 네. 지금 아이맥도 아니고 맥북 에어 가지고. 맥북 에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간 밀린 33편의 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를 유튜브에 공식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맥북 에어가 유일한 컴퓨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사이에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구석에 먼지도 닦아주면서 인코딩 하는 동안 다음 동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편집하는 것도 엄청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원에 언젠간 힘입어. 언젠간. 빨리 시설을 확충해서 유튜브 서비스 공식으로 시작했는데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광고를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광고?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지금보다 더 커질 내 손안의 세상.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 2014가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일요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전시와 유익한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분께 LG G워치, 넥서스 9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에 홈페이지 사전 등록자에게 드리는 특별한 경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앱쇼를 검색하세요.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광고와 생활. 새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UMC는 아로니아진 사장님에게 늘 잔소리합니다. 업계 1위는 욕심을 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다. 이제 그만 팟캐스트 시장을 떠나거나 그도 아니면 광고와 판촉을 더 확정해보시라고. 그러니까요.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 팟캐스트 판을 떠나라. 더 큰 데로 나가라. 그러면은 아로니아진 제공 9시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시작되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는? 아니죠. 네. 2015 아로니아진 프로야구. 네. 2015. 그렇지. 2016 아로니아진 K리그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저거 아니에요? 그 첼시 선수들 가슴팍에 아로니아진 써 평산 네이처 해가지고 메뉴 메뉴 등판에 써 있다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아로니아진이 이렇게 그 LED 전광판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죠. 신기하네. 그럼 이제 ESPN 같은 데서 네. 이번에 스타 플레이어 누구가 네. 아로니아진 마크를 가슴에 새기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보내겠죠. 예, 그러네요. 평산 네이처. 제가 한국 시리즈 진출 이런 거. 그러라고 탄소리를 했는데. 예. 그러면 사장님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답하시고 결과는 쌩까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럼 남은 자본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 대답이 새 아로니아진에 숨어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물을 줄이고 원액을 늘린 새 아로니아진. 물론 다른 곳에서도 사실 수 있고 XS몰에는 12월에 런칭과 동시에 판매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 아로니아진. 네. 물이 짜지고. 네. 근데 원래도 좀. 네. 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물 타먹었거든요. 난 반대. 난 이거 반대. UMC는 그 원래 아로니아진도 진하다면서 그냥 못 마셨잖아요. 물 한 컵에 3방울. 근데 저는 그냥 마시기도 했거든요. 그냥 맛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한 2배나 3배 정도 희석해서 먹었는데. 네. 물을 줄였다는 건 장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제수는 줄이고 원액은 더 늘렸다.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셨는데 이번에 바뀐 걸 한번 마셔보고 운전할 때 잠올 때 마시잖아요. 이제는. 저 안에 카페인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잠이 깨요? 네. 독해서? 눈이 번쩍 뜨여요. 입맛에 맞지 않는 네. 입맛 촉침 기능 때문에 잠이 깨는군요. 물에 좀 적절히 타서 드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나서 평을 하는 걸로. 네네네. 잠 깨는 음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네. 하여간 저희 액세스몰은 12월에 시작하니까요. 그때 아로니아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새로운 코너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에도, 즉 1회 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당시 이제 직원들의 만류로 인해서 이런 코너를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죠. 인력은 쥐어짠다. 악덕업주의 기본 자세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매출은 2010년대 들어서 크게 늘었지만 그 고용 효과는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같은 원리입니다. 제 잘못에 의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브리핑. 민주평토 시간이에요. 민주평토. 네. 이름을 왜 그렇게 줬어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려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뉴스 토크. 민주평톡.
그리고 이 민주와 평화라는 단어는 네. 왠지 보수적이고 편해요. 네. 어감이 썩 마음에 들어서. 좋네요. 예.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민주평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톡이 안 드네, 톡이. 민주평톡. 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책임지는 코너가 아니고 세 사람이 각각 하나씩의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법한 이야기들, 알아봐주시면 좋을 법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저와 이용과 함께 맡아주실 분은 트위터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상1025님이 그 알실에서 물뚱님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힐러나 사제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트위터를 팔로우해보니 진정한 워리어였다. 네. 저 요즘에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물뚱님 되게 매너 없어요. 되게 어그로를 좋아하셔가지고. 맞아! 점점 더 좋아하셔! 아니, 어그로하고 매너 없는 건 달라요. 어그로는 불특정다수한테 하는 거고. 네네. 매너는 이제 멘션으로 하는 거니까. 멘션으로 따져서 나만큼 매너 있는 사람 없어요. 하여간. 뭐, 이견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 SNS의 얼티밋 물리어. 물뚝심송 XSFM 상임 고문입니다. 결국은 또 인력 재활용이지 뭐. 인력 없다니까요, 저희? 네, 인력 없어요. 네. 저희 사람의 뉴스 브리핑이 목요일 1부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요런 얘기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현대 자동차의 찬란한 추억. 이게 제가 최근에 광고업자로 돌변하는 바람에 이쪽에 좀 더 신경이 쓰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차 얘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현대자동차가 SUV 산타페를 오랫동안 몰던 실제 고객의 사연을 광고로 만든 것을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소름 끼쳐? 광고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드러기 하지 말아요. 예. 광고라면 어차피 해야 하는 감성으로의 접근 과정이 있는데, 그 와중에 현대차가 추억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면 왠지 짠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본 PD는 피아노 소리만 나오고, 사람들이 뭔가 속삭이듯 말하면, 괜히 울 것 같죠? 이건 이제 TV의 노예, 파블로브의 시청자예요. 그리고 이런 그 습관이 된 걸, 네. 영화 감독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떨어지는 분들? 또 영화가, 종족비하에서 또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 이런 게 억울해요. 그런가? 일부 영화 감독들이, 어떡하지, 영화가, 슬픈 영화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슬퍼. 어떡하지? 하면. 피아노를 깔자. 괜히 울자. 왜? 저 같은 파블로브의 시청자들이 보고 막, 왜 내가 감동받고 있지? 이러면서 감동받잖아요. 이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광고를 보거나 관련된 검색을 하면 그 감동이나 여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아마도 덕후들의 반응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우선 이제 디테일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이 광고 연작의 제목이 Brilliant Memories예요. 단어의 어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쓰던 현대자동차가 광고에 쓰던 그전에는 Live Brilliant였어요. 그렇죠. 그때 광고가 주던 Brilliant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이 차를 비교적 럭셔리하게 포장하는 이미지였어요. Brilliant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이 차를 타면 당신의 삶이 Brilliant 어쩌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퀄리티 문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광고팀이 좀 수용하기로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광고 연작 광고를 기점으로 Brilliant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되게 심도 있게 보네 광고를. 그냥 추억. 그게 차가 고장이 났건 물이 새건 하여간 추억은 브릴리언트하다. 이런 식으로 브릴리언트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한 발 뒤로 물렸어요. 그게 이 광고예요. 우리와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산타페.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다 좋은 기억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도 그 차와의 추억은 브릴리언트. 그렇지. 이게 그 느낌이라는 걸 이제 차를 좀 아시는 분들,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온라인을 기점으로 자꾸 지적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광고는 TV에서 여러분이 보신 그 한 가지 기억나시는
하시는 산타페 광고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베라크루즈 나왔었고. 베라크루즈도 있었고, 갤로퍼도 있었고, 그랜저 XG 택시기사님 상대로 이제 은퇴를 하시기로 하셔서 차량의 뒷좌석을 떼내가지고 소파를 제작해드린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분해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문제죠. 20년도 안 된 차를 분해해서 추억을 보관하려 드는 광고 기획자는 차를 팔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 기획을 그대로 전국 광고로 내보내는 회사는 차를 팔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러네. 되게 차는 그 얼마를 탔든 그 중고로 팔아가지고 보존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네. 근데 그걸 버린 상태에서 예술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차라는 것은 뭐 20세기부터 그랬지만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언제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감성을, 정말이지 추억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보통 옛날 차를 타죠. 옛날 차를 탄다기보다는 옛날 차를 보관하고 유지를 하죠. 네. 계속 쓸고 닦고 하면서. 네. 예. 뭐 우리나라 차 회사들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진 않는 모양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포니 픽업은 제값받고 거래됩니다. 예, 있어요 지금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네. 차가 원래 지키고 있어야 하는 감성의 본 모습은 차가 드라이빙돼서 다니는 거다. 그렇죠. 차가 움직여야 차죠. 라는 개념을 거부해버린 광고. 라는 데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은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연합뉴스를 살짝 보면 한국광고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대요. 뭐가 연합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광고들이 스스로 연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뭐 이용이 전에 하던 그런 질문에는 답할 수 있겠죠. 야 너네 협회 있냐? 그러네. 국가에서 웃음 내놔. 그래서 광고를 빼앗기진 않으려고 만들어놓은 협회 같기도 하고. 네네. 광고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11월에 베스트 광고로, 베스트 방송 광고로 현대차의 이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캠페인을 선정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기사로 내보냈는데 그 외에도 이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광고에 대한 보도자료로 보이는 기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어요.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고. 근데 이 11월에 광고를 선정했다는 기사가 나온 시간이 11월 6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11월 시작한 지 6일도 안 되는데. 네. 11월에 광고를 선정했다. 11월에 광고에? 네. 그거는 이제 11월 동안 홍보를 해줘야 할 광고를 뽑은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예. 11월의 광고. 이거 그, 영업팀에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의 제품 이런 거. 제가 EA사의 2008년작 게임 미러스 에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미디어와 정치가 이제 동일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얻을 언론의 채널이 건물의 옥상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경찰 일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명대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요즘 뉴스가 어디 뉴스냐? 다 광고지.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주는 사례였어서 예, 오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요즘 그 늦잠을 자기도 하고 네. 또 TV가 없잖아요 집에. 네. 실시간으로 나온 TV가 없다 보니까 아침 방송을 안 본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몇 년째 아침 방송을 안 보다가 네. 얼마 전에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볼 때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너무 광고인 거예요. 아침 방송, 광고 말고 방송이? 아침 정보 방송 있잖아요. 네. 진짜 벼룩시장 실사판인 거예요. 벼룩시장 실사판. 예.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은 뭐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걸 제외하면 전부 다 광고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았다. 네. 요즘 겨울철 갈 데 없으시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어디 눈썰 매장. 네. 아 그런. 가장 답답한 건 자본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 그 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언론이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말해주는 이런 거. 사람들은 산타페를 10몇 년 탄 다음에 분해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언론이 해줄 수 있겠는가? 요 걱정은 들었습니다. 그 광고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랫동안 탄 자동차 보내기 너무 아쉬웠는데 그 산산이 해체되어 능지처참 한후 그 시신의 일부가 놀이개로 변하여 내 거실에 걸려있다. 예. 이게 그 무슨 위진남북 5호 16국 시대 그 이상한 폭군왕의 무슨 이야기 같잖아요.
저자의 손목을 잘라 내 벽에 걸어놓더라. 네, 뭐 그런 느낌 들고. 저 아이는 얼굴이 이쁘니 머리를 베어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에 행해지는 전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뉴스 토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다룰 겁니다. 금요일에. 네. 아이템 키워먹기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그런 거죠. 그 예전에 개콘의 봉송학당 같은 캐릭터 양성소. 이런. 아이템을 여러 개 테스트해본 다음에 네. 잘 먹히면 독립권으로 진짜로. 네, 뭐 그런 거죠. 이용이 준비한 소식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니트족. 지난 11월 12일에 한경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청년 무직자 니트족, 한국이 독일의 2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한국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니트족 비중이 독일의 2배 수준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의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독일의 30%에 불과하다는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한독 청년층의 취약 진학 구조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족 비중은 2012년 기준 18.5%로 독일 9.9%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는 게 이제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 니트족이라는 것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업도 없고 네.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포기자인 거죠. 네. 줄여서 NEET. 예, 그래서 니트족. 니트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의 약자여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 ILO의 2013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족은 19.2%, 약간 차이가 있죠. 현대경제연구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니트족은 19.2%, 독일은 12%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수치는 달라도 그 맥락은 비슷한 거죠. 여간에 좀 귀찮은 할 일이 많은 언론인이 러프하게 보기에는 2배 난다. 네. 네. 그래서 한경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데 인적 자본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인적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직업교육의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들은 특성화와 인력 양성 기능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라는 걸로 기사가 끝납니다. 네.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게 니트족이 증가하는 게 마치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마치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오는 인재가 다 쓸데없는 잉여들이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대학교에서 대학의 원래 취지인 취직 공부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인력을 안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초구청장 후보로 그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졌던, 서울시의원 허준혁 씨가 뉴스한국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건 좀 더 세요. 칼럼 도입부는 한국 임산부가 해외여행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자해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I'm 캥거루라고 했다는 가벼운 유머로 칼럼을 시작합니다. 일단 웃기지 않은 죄악을 저지르고. 예. 이런 거는 저거죠. 우리가 이 I'm 캥거루란 말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이 안 웃긴 얘기를 하니까 비웃는 거잖아. 아, 이건 물뚱김식 썩게에 가까운. 그 얘기 나올 거면 피해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미생 장글의 또래 우리 사회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웃어야 하는 저녁마다 회식 자리마다 웃어야 하는 제 또래 그 청년들의 어떤 애환이 담긴 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 개그를 시작해서 뭔 얘기래요?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니트족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이라고 보는 시선을 보여줘요. 약간 개그를 확실히 잘못 쳤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개그를 치고 있어. 그래서 사파도 캥거루를 써요.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썩게도 아니야 이건. 네. 이게 잘못된 진술이야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한번 계속 보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취지의 글을 써놨는데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이제 허준혁 의원 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리면 댓글이 달리죠. 근데 페이스북 댓글은 대체로 호의적이죠. 웬만큼 사고를 치지 않으면. 네, 개인적으로 아니까. 어차피 자기 지인들이니까. 예, 친한 사이 달아주는 그래서 뭐 누가 역시 요즘 젊은이들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을 다니까 허준혁 본인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한국은 체면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직정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체면과 검증되지 않은 과신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허준혁 본인이 죄다 넥타이맨 직장만 구하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다른 분이 와가지고 맞아요. 넥타이가 얼마나 거추장한지도 모르고 말해요. 왜 그래? 그리고 뭔 얘기를 진행할 거야 지금.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웨이터를 해도 자기가 일에 돈 버는 것이 떳떳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주인의식을 갖고 직업에 충실해라.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청년 창업 교실도 필요한 듯합니다. 라고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네요 지금까지.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트족이 결국에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문제다. 이런 애들의 의식을 개조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같은 통계를 가지고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다른 논조의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신문에 난 청년 니트족 무엇이 그들을 단념시켰나라는 기사를 보면은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원을 인용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과 같은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면서 현재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는 눈길을 주지도 않는 데다가 입사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네. 결국 취업을 해봐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취업의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그 말이 맞죠. 예,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그 서울대 대학신문에 난 거죠. 네. 똑같은 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보는 거죠. 네. 최소한 그 분석은 구직자의 입장을 최대한 상상하면서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는 만들어낸 거죠. 논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려고 들까? 반대로 저쪽은 이제 자본가 혹은 취업 구직자와 관계없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근데 그 기본적인 의식은 같아요. 왜 이들이 생겼느냐? 왜 이렇게 취업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겼느냐? 네. 한쪽은 넥타이 매려고 그런다. 쉽게 얘기해서 넥타이가 너무 좋아서 한쪽은 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들기 때문에 니트가 생긴다. 그리고요. 네. 또 반대는 이 애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중소기업 들어가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다. 어차피 취업하려고 노력해봤자 못 먹고 사는 건 똑같다. 옳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니트족 떡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한테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시켜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자는 어른들과 힘들고 돈 안 되는 일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 싫다는 청년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니트족 떡밥은 앞으로 더더욱 많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니트족이란 용어 자체가 맞습니다. 언론에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니트족이 늘어난다라는 말이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보다 훨씬 듣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네. 맞네요. 왜냐면 황건적이 쳐들어올 것이다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이라는 단어의 어감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족이 작게는 패밀리, 최소 클랜이야, 클랜. 진짜 클랜이네. 뭔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그쵸. 비슷한 DNA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처럼 들려요. 이 족이라는 단어는. 즉 니트인데 뒤에 족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니트족이라고 저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니트가 되려고 니트가 된 사람들. 니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건데 니트의 긍지를 가진 자들. 이걸 타자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자화는 일베의 논리와 정확히 통하죠. 그러니까 일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임승차자 아니에요? 무임승차자. 맞아.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무임승차자가 그냥 갖다 붙이면 무임승차자 아닙니까? 여성은 병역을 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자. 외국인은 무슨 세금을 내지 않고 뭘 하지 않으므로 병역 무임승차자. 군대 안 가니까. 네. 뭐는 이래서 무임승차자. 하여간 국가와 자본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자기 빼고 다 어떻게든 무임승차하고 있다. 놀고 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 네, 그렇게 되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 하나하나 다 쳐내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구직 포기자입니다. 예. 왜냐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반대파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네, 예. 보수의 블루오션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여튼 이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뒤집어 보는 것보다는 취업 포기라는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취업 포기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포기라는 말에 내포된 태도의 문제를 비난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그 담론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얹혀 사는 씹새끼라고 그 한 사람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야기가 가장 깔끔하죠. 그 허준혁 의원의 글 같은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캥거루 얘기를 꺼낸 사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청년들이 일하고자 한다면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일자리가 없다는 구조적인 현실 문제는 빼놓고 청년들이 니들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는 게 그 싫어하는 일의 실체. 이교대에 월 80만 원 받는 일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 중소기업에 가서 한 달에 80만 원 받으면서 20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 돈 가지고는 주거비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느 정도 되는 집안에서 너 진짜 아무 데나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런 데를.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월세 50만 원 내야지 식비 30만 원 들어가야 되지 하는 사람들은 월급 80만 원 받고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자취생이었잖아요.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턴은 부잣집만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인턴도 못해. 심지어 인턴 하기 위해서 점심값 차비도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래놓고 왜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니트족이 되느냐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다는 거죠.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보면 뭐요? 누가 니트족이란 말을 선호하는가? 쓰기를 선호하는가?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땡땡 경제연구원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청년 실업률보다 니트족이란 말을 더 이렇게 쓰기를 선호하는 어떤 집단이나 인간.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초구 의회의 허준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인으로 분류함으로 페북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갖다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낙선했어도 공인인가? 세 번째 키워드. 법과 법감정. 마지막으로 물뚝 상임수석의 뉴스 브리핑을 들어보시죠. 제가 골라온 얘기는 살짝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걸 즐기는 거 아닌데. 즐기시면서. 트위터에서 항상.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의 그 행위에 대한 이게 기소유예 판결이 최근 떨어지면서 기소유예 판결이 아니죠. 기소유예 결정이 난 건데 기소유예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그 전 지검장 김수창 씨를 기소유예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단어가 지저분해서 그냥 글자를 뒤집어서 표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위행위자. 위행위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결정이 보도된 직후에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근데 실제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사건인지를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 여름이죠. 그 김수창 씨는 7시 40분쯤에 관사를 일단 퇴근해서 관사로 갔다가 저녁 때 오후 7시 40분쯤에 다시 관사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검장쯤 되면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집에 퇴근하고 차는 돌아간 거죠. 근데 혼자 있을 때 관사를 나와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음식점으로 40-50분가량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저녁 먹으러 꽤 멀리 가신 거죠. 저녁 산책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통 밥 먹으러 이렇게 멀리는 안 가잖아요. 그런가요? 운동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산책을 좋아하거나. 제주도니까 경치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도심지에 살던데. 오후 8시 50분쯤에 음식값을 내고 식당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이 없죠. 자기밖에 없는 거니까. 집에를 안 갔어. 그 오후 10시쯤에 사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 옛 제주시 2도 2동에 모 음식점 길 건너편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한 여고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찍히고 싶어서 찍힌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기 있는 줄 몰랐겠죠. 1, 2분 뒤에 맞은편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옆을 뛰어가 한라산 방향으로 70여 미터 떨어진 상가 1층에 있는 CCTV에 또 찍힙니다. 그렇죠. 왜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1분 후에 그는 이제 1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뒤따라 들어섰다가 여성들이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도로 나오자 이 여성들을 스쳐 지나서 반대편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네.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바지를 입은 채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아무 정상입니다. 네. 예. 그 건물 밖으로 나온 뒤 뒤를 돌아서 약 4초간 여성들이 간 그 건물 쪽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4초. 1, 2, 3, 4. 4초의 의미는 뭘까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난 무슨 생각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일탈행위나 범법행위는 벌어진 상태가 아니죠. 네. 그런데 11시 32분 이제 슬슬 밤이 깊어지는 거죠. 최초 목격된 음식점 맞은편 건물에 있는 CCTV에 또 찍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무슨 행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황에서. 네. 그 이후 약 20분 동안 대로변에 있는 음식점 앞과 맞은편 건물에 총 5차례 정도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래서 찍혔어요. 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사오님 비롯 많은 30, 40대 남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경악을 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오해? 오해? 이게 그 오해라는 게 네. 완결되는 오해가 아니에요. 그 완결의 오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5번 노출됐다. 그럼 그 김수창 씨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베스트 헤즈 yet to come. 아직 안 끝났다. 네, 이러다가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해요. 네.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11시 58분쯤에 112에 전화를 걸어서 네. 어떤 아저씨가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위행, 네. 위행위자.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네. 그 13일 새벽 이제 그 0시가 지났어요. 0시 8분쯤에 분식점 앞에 도착을 했는데 분식점 앞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도망을 가요. 네. 골목길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격해서 붙잡았죠. 네. 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경찰이든 뭐 호랑이든 간에 뭔가 나보다 센 존재를 만났을 때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아라. 뭐 앞으로 보고 있으면 괜찮은가? 그 이말년 작가는 문워크를 해야 한다. 그랬었는데 자신 있는 자세로 문워크를 했는데 김수창 씨는 도망쳤다. 예, 그렇죠. 도망쳐서 잡힌 거죠. 그 정확하게 그 13일 새벽 0시 45분경 체포가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다 나오죠.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혐의를 부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풀려나는데 그때까지 경찰은 초기에는 지검장인 줄 몰랐던 거야, 실제로. 그렇죠. 예. 네.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대니까. 네. 22일 날 경찰의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을 하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퇴근해서 관사에 앉아있다가 밥 먹으러 나가서 아마도 술도 좀 먹었겠죠? 네. 술에 대해서는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만취한 상태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큰 길가 대로변 음식점, 뭐 상가 건물 앞에 이런 데서 중인 환시리에 위행위를 한 거예요. 위행위. 예. 네. 문제는 그 특이점은 뭐냐면은 네. 특정한 대상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리맨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뭐 여성 둘이 걸어가 있으면 앞에서 짠 이러잖아요. 네. 그건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냥 랜덤한 혼자 음식점 앞에서 막 하는 거야. 네. 행위를.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고생이 신고를 하고 경찰 잡혀가서 범행을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행위는 네.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제지되어야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병적인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네. 정상이 아니죠, 이 정도면은.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그 행위의 주체가 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이란 말입니다. 네. 관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한 위치에 굉장한 고위층이고 또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단죄를 제일 처음에 판단해 내려야 될 사람이죠. 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인가요? 예. 아닌가? 법무부죠. 네. 예. 법무부 관할이에요. 사실 검사들은 다. 저스티스인데. 예. 저스티스의 저 대표자인데. 네.
당황스러운 사건이라 해도 사회에서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요즘에 문제가 된 건 그 처리 과정이 문제가 된 거죠.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공연 음란죄죠. 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이상한 위행위를 하면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예. 검찰은 이 사건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자기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근데 검찰 내에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 위원회죠, 일종의. 거기다가 이 사건을 넘겼어요. 네. 자기네 결정을 못 내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검찰이 판단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특정한 대상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목격자들만 있는 거예요. 네. 예. 지나가다 본 거, 저 사람 왜 저래? 막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병원에 담당 의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어요. 왜? 이용 못 참네. 근데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보여주려는 의도 없이 밖에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익스트림 스포츠인가? 저는 잠입 액션 같은 건가? 저는 청백리다. 아무 사심도 없이 집에서나 할 일을. 메탈 기어 소프트 이런 거. 뭐야. 그만 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역시 이거는 누가 판단해도 이건 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받죠. 네. 그 의사의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그럴싸한 진단 같은데요? 우리 일반 사회의 용어로 하면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네네네.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좀 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의견을 냈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 지검장 김수창 본인은 네.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랬죠.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해서 면직을 행합니다. 네. 면직은 보통 검찰들의 징계가 5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높은 단계예요. 최상위는 해임이고 공무원에 잘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앞길 막힌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앞길 막힌 거고. 물론 개업은 하겠습니다만. 변호사 개업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이 본인이 병원에 치료를 받겠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의사들은 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라고 본 거죠. 그 6개월 이상 치료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찰에다 권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조건, 치료를 잘 받는 걸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자. 그래서 검찰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2014년 11월 25일에 공식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죠. 네. 이게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공연 음란죄, 특히 이제 바바리맨 좀 약간 심한 경우에, 바바리맨들의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와 접촉은 안 하잖아요. 네.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좀 크죠. 예. 접촉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연 음란죄를 하게 되면은 약식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 형량은 대부분 벌금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렇답니까? 예, 이게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저거고, 예. 또 그것도 초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위협적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SNS 공간이라든가 독자들의 반응은 현직 검사장이 그런 짓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하는 거 보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죠.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상한 놈이 어떻게 검사장을 하고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냥 호되게 처벌해가지고 인생을 쫑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요구를 흔히 우리가 법 감정이라고 부르죠. 네.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서 기소유예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 법이 이렇게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건 좀 호되게 처벌해야 되지 않냐. 네. 뭐 이런 게 법 감정이죠. 그러나 법적인 판결이나 법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게 항상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예. 그럴 때 이제 법을 지키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법 논리에 따라서 이걸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법 논리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 처분이냐, 아니면 잘못된 처분이냐, 뭐 이런 걸 한 번씩은 다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법 논리상은. 예, 내 법 감정이 네. 법 논리와 좀 괴리됐을 때, 괴리가 왜 발생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 법 감정은 약간 접어놓고, 법 논리상으로는 이게 정당한 판결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법에 대해서 뭐 잘 모르더라도.
감정이 가능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어떤 죄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그것에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없고 예. 이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목격자들한테서도 그걸 받아왔어요. 그 목격자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그 선처를 바란다. 예, 야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선처는 뭘까요? 긴 코트를 입힌다거나 앞으로 영원히 정조대 같은 거. 자기가 못 여는 거. 네, 열쇠로 잠그는 경찰이 열어줘야 되고. 네. 그럼 경찰한테 신고해야 돼. 저 진짜 미치겠네. 네. 지금 합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네. 매일 아침 건강 좋을 때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사회 일반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이거 뭐 다른 사건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갖게 되는 그 인권의 문제, 차별, 네. 억압 네. 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자분들은 이런 점을 뜻밖의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여성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외모 문제, 뭐 지위 고하, 권력의 문제, 재산의 문제로 다 떠나서 그냥 여성들은 전체적인 여성들이 다 10대부터 20대에 걸쳐가지고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정한 뭐 어디가 잘 놀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합니다. 모두가. 사회 전반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공의 장소, 뭐 특히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 감정이 더 날카로울 수 있는 거죠. 법 감정의 문제. 예, 법 감정이 더 날카로울 수 있고. 네. 이 사회를 유지하고 막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들은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 감정을 생각해 볼 때. 네. 거기다가 또 이런 행동의 본질이 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성욕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죠. 특히 바바리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냐면 자기가 이런 걸 앞에서 짠 하고 보여줬을 때 여성들이 놀라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말한 대로 포졸이 오거나 호랑이가 오면 도망갈 것이다. 당연히 그러죠. 이거 권력의 문제니까. 그 여성 옆에 남자가 있었다. 전체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걸 남자들은 몰라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자를 피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거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아세요? 뭐요? 어깨빵하고 다니는 어떤 아저씨. 수원역 앞에서. 네. 그 잡혔잖아요, 결국. 예, 여자들만 이렇게 어깨로 치고 다니고. 어깨로 젊은 여성들을 치고 가는데, 딱 그 여성 옆에 남자가 있으면 싹 피해가요. 뭐 이런 거죠. 치고 그 여성한테 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사건들, 김수창 말고도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식 기소로 돼서 30만 원, 5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어떤 관례가 있을 정도면은 네.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여성들이 좀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네. 경찰까지 끌고 가면은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고. 네. 그것도 아닌 경우에 그냥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의 판결이 검찰이 잘못했다, 검찰이 재편 감싸기다, 이 나쁜 죽일 놈들의 검찰 이러고 끝나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건 하나에서도 그렇게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네. 그런 심도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좀 허무한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소유예 결정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네. 이런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네네네. 더 해라. 남자라면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고 여성분들도 그런 경험담이나 이런 걸 남성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잘 안 되죠. 얘기하기 거북한 주제니까. 맞아요. 근데 여성들하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너무 흔해요. 여고에서는 학교 앞에 무슨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 앞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서 공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남학생들은 본 적 없어요. 남학생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여학생들은 다 창문에 매달려 단체로 봤다. 이런 경험담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거가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역시 그 남자들도 또 억압받고 있는 피해자들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행동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몇십 년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 알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안건을 골라왔습니다. 네. 멀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남학교랑 여학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특징 하나가 네. 남자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흥분할 때가 네.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열받을 때가? 자기랑 관계 있는 여자가 당했을 때.
부인, 딸, 여동생. 네. 그때만 길길이 뛰고 또 잊어버리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 일반의 여성들이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김수창 씨 역시 전 제주지검장이었고 고위공직자, 공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깠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목요일에 개편된 그것은 알기 싫다 1부였고요. 광고를 듣고 2부에서 네, 왜요? 예, 근데 네. 이 코너의 이름을 진짜 민주평톡으로 할 거예요? 네. 보수적이고 좋다니까요. 나른하고. 좋은데? 네.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여기까지 일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뉴스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가는 거 아닌가요?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디바이스도 개발팀도 전시장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앱쇼코리아는 그저 빈 공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1년간 달려온 앱쇼코리아 2014.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하계울역 세택에서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기본 교양, 21세기 언론정보학.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이부 시간입니다. 간만에 만나는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해 주실 분은 그때그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언론 생태 연구가. 뭐예요? 정해졌다고요? 영웅 캐릭이죠. 네. 굳이 제가 경험한 거에 비추어 보면은 펜더렌 브루마스터. 네. 시원치 않은 외모에 무서운 광역 데미지.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께서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또 그렇네요. 지난주에 제가 미팅 일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트위터를 잘 못 봤는데 잠깐 트위터를 들여다볼 때, 페이스북을 잠깐 들여다봤을 때 눈에 띄는 이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딱 하나의 이름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뭐 허핑턴 포스트, 뭐 인사이트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그건 앞으로도 꾸준히 무시해야지. 언론사가 눈에 띄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블로거, 뭐 어떤 트위터리안 이런 개인이 눈에 띄어요. 그 개인들이 뜰 때가 있어요. 언제 뜰까요? 개드립을 잘하면 뜹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최근에 오늘 이야기가 나올 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그분 말고도 개인적으로 뜬 뭐 이제 SNS를 통해서 뜬 개인들이 많아요. 유튜브로 미국에서 제일 뜬 양반 누구죠? 제나 마블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되게 명언을 잘 남기는 코미디언 기질이 가득한 인물이에요. 동영상을 올려서 혹은 그냥 자기가 그냥 농담하고 싶을 때 농담을 올려서 왜 그 개그맨 박지선 씨 트위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즐거움입니다. 그건 리눅스식 즐거움입니다. 오픈소스예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언론한테는 그런 대중의 관심이 그냥 대중의 관심이 아닙니다. 돈이지. 그렇죠. 예. 근데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얻을 무언가를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취재를 실패하죠? 그러면 이런 블로거나 트위터리안들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화제다. 이러면서 그 개인에게 돌아와야 될 관심을 자기들한테로 돌리죠. 물줄기를. 즉 한 숟가락 듭니다. 그죠. 이것부터도 잘못돼 있어요. 일부에서 제가 몇 번씩 전 구의원, 전 지검장에 대해서 이들은 공직자, 선출직이므로 공인으로 보는 게 옳다고 봐서 신상을 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왜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 공인이라고 볼 수 없죠? 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연예인까지 다 넣어야 돼요.
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활동, SNS 활동, 블로그 활동을 함부로 퍼다 쓰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죠. 내가 뭐 제주지검장이라던가. 네. 제주지검장의 막 닉을 CCTV에서 갖다가 막 보여주고. 근데 그건 안 되나? 그건 또 어려운 문제다. 그건 닉이니까. 그건 또 얘기가 달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공인의 얼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걸 퍼날라도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도의적으로도 나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상 정보를 까이기 싫어하는 개인의 신상을 털면 나쁜 짓이죠. 불법이죠. 근데 이걸 또 언론사들이 그대로 갖다가 뺏깁니다. 쉬운 결론으로만 말씀드리면 언론사는 그 개인들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그들에게 쏠려 있는 관심에 비해서. 그래서 치사하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많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상징적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만하다 싶은 일이 하나 나타나서 저의 구원자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죠. 도와주십시오. 나타나셨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님을 자꾸 자기가 계속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는 거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건은 사건이니까 일반 브리핑을 하면은 지난주까지였죠. 이 방송 나가는 요 날짜 지난주까지였는데 지난주에 터진 일이죠. 네.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정이 하나 나타났어요. 계정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분이 뭐 본인의 트위터다 뭐 이런 것들 명시적으로 뭐 써놓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약간 컨셉 같은 것들을 잡아서 개드립 같은 것들을 쭉 쓰는 그런 트위터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개드립이라는 게 흔히 뭐 얘기하는 그런 개드립이 많기는 한데 보통 뭐 부장님이 뭐 괜히 유머 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아까 이용이 소개해준 이상한 아임 캥거루 이런 진짜 부장님만 아니면은 죽탱이 날아갔을 개그 그런 개그 말고 여기서 말하는 개드립은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진짜 웃긴 거. 그러니까 권력관계가 개입된 그런 거 말고. 네, 권력관계가 없는데도 저 사람은 너무 웃겨서 존경하고 싶은 그런 수준의 개그. 그런 개드립을 치는 계정이 있었다. 트위터는 페이스북에 비해서 익명성이 훨씬 잘 보장되는 곳이니까 자기 신상도 안 까고 그냥 개드립 치고 싶어서 운영하던 계정이 있었다. 뭐 그런 계정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계정들 중에서 하나인데 잠깐 뭐 소개를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뭐 남자가 잘생겨봤자 아무 쓸모 없다지만 잘 생각해봐라 못생긴 건 더 쓸모없다. 뭐 이런.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듣다 보면 하지만 마음에 콕 박히는. 네. 아니면 뭐 저 지금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초콜릿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돼지 소리를 내는데 저 어떡함. 네, 그렇죠. 네. 툭 하나 이런 거 던지면 사람들 재밌으니까 재밌다 하고서 니트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는 뭐 기자분들 타임라인에도 많이 떴겠죠. 혹은 뭐 기자들 타임라인에 떴어요. 네, 혹은 뭐 최근에 그런 사이트들 혹은 그런 페이지들 많죠. 뭐 좀 화제가 된다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라고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대요라고 하면서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들 좀 많이 있죠. 뭐 남자들의 동영상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페이지들 그리고 어그로 끌만한 그런 내용들을 퍼다가 캡처해서 올리고 가끔 광고 붙이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도 굉장히 많은데 캡처 내용 재밌다고 보다 보면 맨 마지막 그림에는 중고등 핸드폰 얼마에 판다 혹은 뭐 바카라 혹은 뭐 이용이 싫어하는 그 축구 보는 사람들 베팅하는 안전한 놀이터 뭐 그런 거 이렇게 끝에 나오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페이스북 쓰는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정말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 맞고 그리고 그걸 순전히 돈으로만 보는 개새끼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어쨌든 트위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니까 이제 그분들 눈에도 띈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는 트윗 계정 그러니까 님 트윗에 올라왔었던 개드립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짤방으로 만들어서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네이트판에 그런 일 많죠. 네이트판에 그런 게 올라오고 이 짤방이 캡처가 돼서 오늘의 유머나 뭐 다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런 개드립 계정이 있는데 이거 재밌다 하면서 이제 짤방이 올라오면 짤방은 퍼가기 쉬우니까 쭉 퍼져나가죠. 거기까지는 사람들의 이해득실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서였어요. 네. 어쨌든 뭐 재밌으니까 사람들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고 뭐 어쨌든 트위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리트윗도 많이 됐겠죠. 팔로우 수도 굉장히 많아졌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트위터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래도 트위터가 이분의 아이디나 이분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저런 힌트들을 가지고서 이제 일베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신상을 타기 시작합니다. 왜 신상을 터는 거야? 옛말로는 코렁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실 신상 털렸었던 이유는 뭐 간단해요. 이분이 일단 여성이었고 만약에 남자 트위터 쓰는 사람이 이런 개드립을 쳤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트윗이 있었어요. 뭐 자기 얼굴은 구로 공구상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개드립이죠. 개드립인데 요거를 보고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일베 그쪽 사람들이 뭐 궁금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캔에서 공개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사실. 궁금해하는 방식이 뒤틀렸죠. 그 라는 분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신상을 찾으려고.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찾는 것도 사실 좀 문제였겠지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했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범죄예요 사실은.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거기 때문에 범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공간에서 조금씩 신상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 내용들을 문제는 이제 언론사가 그거를 그대로 끌고다가 기사로 송고를 해버립니다. 이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자, 얘기해봅시다. 뭐, 허핑턴 포스트, 다 했는지 모르겠다, 걔네들이. 지금, 잠시 후에 또 얘기 나오긴 나올 텐데, 어떤 언론사들이 그런 짓을 했는가. 근데, 언론사들 요새, 남의 거 블로그 퍼다가 갖다 박는 걸로 장사하는 언론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늘 얘기하던 인사이트, 뭐, 허핑턴 포스트 이런 데? 그런 데에서, 그냥 이런 트위터 계정이 화제다 라면서 트위터 계정 이야기를 막 이렇게 쭉 붙이는 것도 사실 상도에 살짝 어긋나 보이고 보기 비리비리한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일베 같은 데서 신상을 터니까 신상이 털려서 화제다 그러면서 그 신상을 까버렸다. 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화제가 되었고 화제가 되어서 여기저기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니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고 그런데 그거로 계기가 돼가지고 더욱더 유명해지니까 신상이 털렸는데 유명해져서 신상이 털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또 기사를 쓴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신상을 터는 걸 확대해버렸겠죠? 결과적으로는 신상이 털리는 그 과정들에 얘네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뭘 동참? 공범인 거죠. 네. 언론사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만큼 탄력을 받았을까요? 저는 거의 주범에 가깝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 일종의 뭐 부르지른 거죠, 사실은 언론사에서. 어쨌든 뭐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직접 공개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또 메인에 올려놓고 네이버에도 걸고 뭐 트위터에도 이제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사칭 계정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이게 또 다른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죠. 굉장히 인기를 얻다 보니까 님의 개드립들을 트윗들을 전부 퍼다가 나르기 시작하는 유사한 페이지들, 유사한 계정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진짜 다 혹은 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보시다 뭐 팬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팬페이지나 보신 것만 해도 그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가니까 괜찮은데 그 본인을 사칭해버린 놈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페이스북에 이제 어쨌든 다들 검색을 해볼 것이고 검색이 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노출이 되니까 온갖 종류의 그 유사 사이트들과 유사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옛날 1호 생길 때도 1호 일간어스트라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다 이제 전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사한 페이지들이 생기니까 이게 유사한 페이지들이 난립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또 기사를 쓴 거죠. 얘네들은 진짜 되게 배설물 생산하는 퍼가요예요, 사실은. 아, 재밌네요. 퍼가요라고 하고선 계속해서 이거를 퍼가기 시작했는데, 뭐, 위키트리나 뭐, 인사이트 이런 데는 뭐, 인터넷 언론사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무슨 일보라고 되어 있는 실제로 일간지를 내고 있는 신문사까지 그 자기네 이름을 걸어놓고서 이거에 동참을 한 거죠. 그 이름을 지금 안 까시는 이유는 나중에 까시려고 그러시나요? 국민일보요. 네. 그거 왜 참으세요? 네. 이게 그거 같다. 뭐요? 김광진 의원 나왔을 때, 그 예산 소모 프로세스 있잖아요. 멈출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예산을 뭐 이상한 무전기를 개발하는 예산을 더 쓰면 안 되는데 더 쓰지 않도록 멈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도 이 프로세스 자체가 뭔가가 이슈가 됐을 때 그걸 퍼뜨리는 게 옳든 그르든 퍼뜨리는 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언론사의 소화기관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뭔가 이슈를 딱 받았다. 그거 뭐 집어먹은 다음에 위나 장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블라블라가 화제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냥 다시 내놓는 그 시스템 못 멈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님 걔들이 트윗 중에서 뭐 남녀 관계는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백도냐 뭐 이런 트윗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는 그런 사칭 계정들이 나오고 얘네들은 뭐 똑같죠.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좋아요 많이 얻은 다음에 이제 어딘가 팔기 위해서 만드는 어딘가 팔기 위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런 글들 맨 뒤에는 뭐 당연히 광고가 붙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어디에 판단하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 요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누르면 팔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다 팔려고 님의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붙인 거예요? 네. 돈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뭐 퍼날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그냥 뭐 몇만 원 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트위터 계정들,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많은 트위터 계정들 같은 게 몇십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래가 최근에 있었던 게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팔로우 수가 많은 계정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 계정들이 너를 팔로우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을 선거 캠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제안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선거 캠프에서도. 네. 근데 이게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카라를 파는 놈들이건 대출해주는 놈들이건 다 그런 계정을 산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계정이나 뭐 네이버 카페나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 뭐 파세요 이런 쪽지도도 많이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오늘 페이스북 제 타임라인에 그런 거 하나 떴어요. 뭐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 블로그가 너무 재밌네요 하면서 메일이 온 거예요. 이거를 한 몇만 원 받고 팔아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지금 선수금을 줄 테니까 권리금이죠? 권리금을 줄 테니까 블로깅을 하실 때마다 몇천 원씩 더 드리겠다. 그리고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만 끄트머리에 얘기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는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아직 저는 해석이 안 됐어요. 좀 놀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더더욱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칭 페이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칭 페이지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칭 페이지가 있어서 화제다. 사칭 페이지 보여줘. 네, 다시 돌아오면 사칭 페이지가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고 사칭 페이지 이런 식으로 붙인 거죠. 네. 한편 네티즌들은 사칭 페이지 헉.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신상 털린 사건을 그 사칭 페이지가 생겼다는 빌미로 또 한 번 재활용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려먹는.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기사가 선고된 것도 몇백 건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고하고 유사한 것들 올라오고 캡처된 거 다른 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다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기자가 만약에 취재를 해가지고 기자가 스스로 캡처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네. 스스로 캡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캡처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퍼가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 점점 픽셀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글자를 포고 네. 막. 확대하고 축소하고 자르고 다시 확대하고 밑에 워터마크 없애고 워터마크 없애고. 아 그러네. 워터마크가 점점 탈락하면서 이미지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뭉개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팬페이지나 뭐 사칭 페이지나 그런 데 있는 글들 보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뭉개져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 어디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퍼다가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뭔가 되게 소문난 깨끗하고 조용한 계곡 같은 데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는 듯한 그림을 짧게 본 듯해요. 그러게요.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상황을 이렇게 많이 왜곡시키는구나. 그 와중에서는 블로그 장사질, 페이스북 장사질도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다 끊었던 이야기가 국민일보 얘기였어요. 네. 국민일보 삑소리 나나요? 아니요? 왜요? 예. 왜요? 그냥 궁금해서. 국민일보 이야기를 잠깐은 하죠. 뭐 위키트나 뭐 인사이트는 그런 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는 그렇다고 치는데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설명 영 족같아서 위키트리하고 인사이트는 국민일보가 화제가 된 거는 일단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는데요. 네. 네.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서 화제가 네. 됐다. 한 일간지가 화제가 된 건데 님에 대한 그 과도한 관심과 유사 사칭 페이지들 그리고 뭔가 퍼가기 기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님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었다 하고서는 계정 폭파하십니다. 이분이. 계정 그렇죠. 폭파하시는데 계정이 폭파되니까 또 유사한 계정들이 또 생겼겠죠. 내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런 과정들을 그대로 또 뭐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또 생겼다 뭐 계정 폭파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송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했으니까 뭐 그거는 그냥 계속 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이해력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자기네 계정으로. 네, 쿠키뉴스가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사죠. 네, 그렇죠. 네. 자기네 공식 계정이 있어요. 쿠키뉴스룸이라는 공식 계정이 있는데 트위터 네. 공식 계정으로 이 쪽으로 멘션을 보냅니다. 멘션을 보내요, 국민일보 계정이. 네, 네, 멘션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느냐. 네. 정말 유쾌한 계정이라 너무 좋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유명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뭐야? 이 얘기는 내가 너의 인생을 미저러블하게 만들었는데 신상도 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이득을 좀 취했는데 할 수 있으면 좀 더 뜯겨주지 그래? 라는 얘기네요. 이거 그거잖아요. 폭력이나 뭐 부조리를 당하다가 고발한 사람에게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국민일보 측의 반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평론합니다. 이거는 이제 노예면 노예답게 행동하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예, 취재원은 모두 내 재산이다. 라는 의도가 읽힙니다. 11월 20일 저녁 6시 32분에 이 트윗 남겨주신 분. 쿠키뉴스 담당자분들 중 한 분 최소한. 네. 네. 실제로 그분이 썼겠죠. 키보드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기계가 썼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보내는 이런 멘션을, 그것도 회사 계정으로, 관리자 개인이 이런 걸 보내는 건 어렵죠. 위에서 뭐, 허락을 받든지, 아니 지시를 받든지 했다는 걸로 전 보입니다.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위에서 그런 말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줄 만큼, 언론사는 바쁘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저 개인이 미친 거예요. 관리자 개인이. 그래요? 네. 관리자 개인이 내가 월권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이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은 쿠키뉴스 국민일보라는 그 계정에서 깔려있는 이름이 브랜드가 권력이라고 믿었건, 본인에게 님 그 개인 SNS 하는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권력이 있다고 본인이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쪽이 좋아하는 얘기긴 하지만요. 개인의 일탈. 저는 일단 개인의 일탈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뭐 공인은 사실 신상이 좀 공개가 되거나 뭐 그런 분들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연예인도 맨날 걸리고 뭐 정치인도 뭐 그러고 맨날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 뭐 선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인들 중 하나죠. 네.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리가 뽑아줬고 잘 하나 안 하나를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좀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연예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연예인도 뭐 그런 관심들을 먹고 사는 산업이니까는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산업의 암묵적인 합의라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개개인에게 도의를 묻는다면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정도로 공인과 약간 차이만 난다. 뭐 그건 일단 정치인 연예인인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 누구나 사실 인터넷에서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부터 일반인들도 너도 어쨌든 유명해졌으니까 너의 신상 공개되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국민일보가 일베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유출이 되었었던 신상 정보를 그대로 퍼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일보가요?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뭐 이런저런 곳들에 굉장히 많은 본인의 실제 사진들이 있었겠죠. 그거 셀카 사진도 있었을 것이고 요것들을 퍼다가 기사로 내버렸어요. 기사로 내버렸고 님이 계정 폭파한 거를 다시 살려놓고서는 뭐라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개놈들 하면서 국민일보에다가. 실제 그 표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엄청나게 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신문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뭐 신상 털기 이런 거 좋아하는 이상한 네티즌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는 뭐 그거는 이거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언론하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 범위가 좀 크세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그러니까 그런다 쳐도라는 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더 심각한 씹새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잔챙이들을 좀 코렁탕 먹이는 놈들 그 일베 선조들부터 해가지고 일베까지 한두 놈도 아니었으니까 이거 지금 잡기도 힘들고. 일단 걔는 냅두고. 극단적으로 치면 뭐 어떤 나쁜 놈을 하는 뭐 어떤 그 정부 강요가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북한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다 치고라는 의미죠. 그런. 네네네.
센 유닛이 나오면 센 유닛 잡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작은 애는 뭐 많긴 한데 일단 걔 냅두고 그렇죠.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항의를 하셨고 이거에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국민일보와 그 신상털기에 동참했었던 이런저런 언론사들의 트윗을 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 계정이 블락을 한다고요? 네, 공식 계정을 사람들이 블락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예.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준영 선생을 모신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준영 선생도 그 캠페인을 본인 트윗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길래 저도 동참했는데요. 네, 이 주장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이건 꼭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개인이 피해를 본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개인이 피해를 보게 만든 데에 거대 언론사가 껴있다는 것도 족같은 일인데 그죠. 이 흐름을 막으려면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관심이고 돈이라는 걸 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을 되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 그것이 블락입니다. 블락 혹은 스팸 신고 뭐 이런. 스팸 신고 좋네요. 네. 페이스북에는 스팸 신고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네. 트위터도 사실 스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것들을 이제 눌러서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인증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계정 팔로잉을 취소하고 블락을 했고요. 국민일보를. 네, 국민일보 이제 팔로우를 취소했죠. 취소했고 그게 토요일 날 주말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분들이 다시 출근했겠죠. 국민일보가. 그렇죠. 네네. 그랬더니 출근을 했는데 국민일보 쿠키뉴스 계정으로 새로운 국민일보 계정을 하나 새로 파서 새로 파서 도장이에요, 도장. 새로 판 실제로는 새로 판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긴 했었어요. 비인기 계정인데 하나 더 만들었는데 되살린 거죠. 네네네. 옛날에 이거 만들어놨었는데 되살려서 그 계정을 리트윗을 합니다. 하나의 계정을 유저들이 블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계정에 있는 내용을 이전에 있던 창고에 있던 녹슨 다른 계정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리트윗하기 시작을 했다. 니네가 블락을 해도 우린 난 장사한다. 죽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그렇죠. 네크로맨서질을 하면서 네. 왜 이러지? 저 계속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돈이에요. 언론사는 관심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시사방송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늘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등 돌리면 쟤들은 끝장인데. 그러니까 저런 남의 포함 안 되는 걸 포함하면서 예의를 막 어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중요한 키워드는 관심. 옛날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될 만한, 판단될 만한 것들을 언론사에서 정해가지고 이제 내보냈었습니다. 그거는 뭐 아젠다 세팅 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게 중요해.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돼라고 기자나 데스크에서 판단을 하면은 그거를 기사를 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 볼거리 것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은 워낙 넘쳐나니까. 거꾸로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싶은 것들을 언론사에서 퍼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 키워드나 뭐 검색어 키워드나 아니면 SNS에서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막 퍼다가 이제 하는 건데 뭐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 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늘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트윗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도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을 기사로 퍼다가 내보내버리면 이거 많이 퍼지네 이거 내가 퍼지는 거 원치 않아라고 지웠을 적에 퍼가면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인베드 코드라는 게 있죠. 뭐 트위터에 이제 인베드 뭐 누르면 이제 나오는 그 코드를 넣으면 이제 본인이 지우면은 그 인베드 된 것도 지워지기 때문에 그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얘네가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하고 본인도 워터마크를 받고 무슨 신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라고 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본인이 지우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무단전제 재배포 하는 것을 무단전제 재배포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오랫동안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도 가지고 오던 의문 중에 하나였죠. 저 새끼들이 무단으로 가져온 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가네. 야,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퍼지는 그런 소문. 무단 재배포한 걸 또 무단 재배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몇 개 좀 문제되는 언론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뭐 우리가 좀 지지한다라고 싶은 그런 언론사들 사실 다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유명해진 허니버터칩 관련된 기사들 혹은 뭐 그런 뭐 관련된 뭐 유명한 트윗들이 있죠. 뭐 허니버터칩을 묶어가지고 이제 인질로 팔고 있다. 아니면 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뭐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이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이제 신문사들이 보일러가 터져요? 뭐 그런 소리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동안.
허니버터칩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저 공장에서 공장을 터졌다고? 열심히 돌리는데 공장을 너무 빡세게 돌리다가 불이 났다 뭐 이런 거였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설이 한번 돌았었죠. 그래놓고 저 그 허니버터칩 그 루머 있잖아요. 그 루머라고 하더군요. 불이 났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햇에서는 뭐 루머라고 했죠. 저는 짜증났던 게 뭐냐면 그런 걸 전 분명히 언론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소식을. 그런데 나중에 그냥 루머였다. 루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어떤 언론사가 쓰면서 네티즌 탓을 해요. 왜요? 이런 루머가 네티즌 사이에서 퍼졌다. 지들이 퍼뜨려놓고 자기들도 네티즌이라는 건가?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예요? 네, 나를 비롯하니 빠져있는 거야 앞에. 맞아요. 이 언론사들의 행태에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 네. 지들이 한 짓을 남 탓으로 참 쉽게 돌려요. 예. 이거 그냥 얘기할게요. 한겨레인데요. 한겨레요? 한겨레인데요. 네. 한겨레 허니버터칩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네. 트위터에 허니버터칩을 언급해놓은 사람들의 트윗을 전부 다 캡처를 했어요. 인베드가 아니고 capture를 하고 닉네임은 모자이크를 했지만 아이디는 모자이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출처를 한겨레 자료 사진이라고 썼어요. 내 트윗인데 왜 한겨레 자료 사진이 된 건가? 이거 황당하겠죠, 본인들은. 그렇죠. 뭐 이거는 다 이렇게 썼으니까 트위터는 계속 뭐 언론사들이 다들 캡처해가지고 퍼가니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얘네가 트위터만 캡처한 게 아니고 머니투데이 기사를 캡처를 해서 머니투데이 이슈 팀에서 뭐 최근에 허니버터칩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쓴 기사를 캡처한 다음에 그것도 출처 한겨레 자료 사진이라고 썼습니다. 오호. 짱. 기자 누구야? 네. 아는 분인데 이분. 아는 분이에요? 네. 누구요? 정유경 기자님 왜 이렇게 쓰셨어요? 네. 힘드시죠? 네. 반론 제기해주세요. 정유경 기자님. 네. 그래서 한두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모두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얘네도 그러는데 나는 뭐 하지 말아야 해도 우리만 뭐 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에서 모두가 지금 공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형편없이 쓰고 있고 모두가 퍼가고 있고 모두가 이제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 신상털기 같은 것도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유명했던 걸로 씨에 대한 그 미디어오늘의 이제 신상털기도 있었고. 누구요?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의 따님 SNS로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셨잖아요, 같이. 네. 그때 미디어오늘이 비교적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따님분의 신상을 털었어요. 따님분이 원한다는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어오늘의 그 기자 혹은 이제 비교적 상위 책임자인 편집국장, 민동기 편집국장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도 비교적 짜증 섞인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때 빡친 레이니걸 이준영 선생이 자신이 운영하고 계신 뉴스 포털에서 미디어오늘을 집어 던지셨죠. 전 기억합니다. 빼버렸는데 그때 논리는 그거였어요. 어쨌든 유명해지지 않았냐. 유명해졌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매체가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그러면 이분은 언론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유명해졌으니 일단 신상에 까이는 게 옳다라면 자기가 원해서 그런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면 일단 주민번호부터 부르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네. 미디어오늘 기자님과 한겨레 정영현 기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미안한데 그 비유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비유까지 하기 안타까운데. 강간범 본인이 피해자한테 이 애를 응당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눈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를까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그렇구나. 네. 지난주에 얘기잖아요. 이번 주에 뭐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는 분은 트위터 계정을 자기가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돈으로 만들고 막 이런 세상에 휘말리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셨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털릴 것을 감지하자 일단 계정을 닫으셨다가 그걸 과감하게 내보내는 국민일보를 보고 빡치셔가지고 욕하시려고 다시 한번 계정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는 있고요. 그 마지막에 글 남기고 이제 사라지셨어요. 마지막에 글 남기고 사라지셨는데 본인이 사이버 세상 속에서 단 이틀 만에 불행해졌지만
뭐 현실 속에 자기는 앞으로도 그냥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남기고 그냥 가셨습니다 하면서 네. 어쨌든 트위터라는 곳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까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쓰셨어요. 네. 사실 이건 옛날에 이제 님이 이제 신상 털렸을 적에 마지막으로 남겼었던 글하고 비슷한데 뭐 그래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렇게 털리는 것들에 내가 감수할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되는데 다들 이렇게 당하시면 착하게 하고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냥 그래 내가 감수할 일이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해할게 하고서 이제 그러고 떠나십니다. 그러고 왜 자기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뭐 이렇게 관심을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슬프게 다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신상이 털리거나 언론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동참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산시켜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터지고 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봤었던 계정들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씨도 없어졌었고, 님도 없어졌었고, 앞으로도 네. 어떤 계정들, 재밌는 계정들이 생겨났다가 또 이상한 공격을 받고서 없어질지 이제 모를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신상을 털리고 뭐 유명해졌으니까 이건 받아들여 뭐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당하게 되는 것들을 네. 계속 놔둬야 되나? 아니면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악습들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동참해놓고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버린 애들을 가만 내둬야 될까? 그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대형 일간지, 인터넷 언론, 그리고 포다가 바카라와 안전한 놀이터와 중고 핸드폰을 팔아먹은 페이스북 운영하는 새끼들, 그 외에도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중 모두 그 와중에 이준영 선생 나오실 때마다 그렇듯이 이 유저들이 직접 하는 것 말고는 답이 별로 없는 뭐 저 답반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게 뭐 취재원의 인권도 별로 지키지 않아주는 이런 언론사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블락하실 수 있다. 블락은 쉽다. 이런 것 하나밖에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과 얽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슬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슬프네요. 이게 저는 인터넷을 사람들이 이제 안 쓰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는 유명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신상을 털 겁니다.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네. 혹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걸 받아들여도 될 만큼의 큰 혜택을 줘야 되나? 아, 그렇구나. 혜택도 없구나. 네, 그러니까. 뭐 돈 한 푼 준 거 아니잖아요, 이분한테. 네. 그냥 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서 맛을 봤을 뿐이죠. 네. 네. 함께 관음하고 끝난 거죠. 함께 관음하고 그냥 내다 버린. 잘 샀어 하고서 그냥 버리고 다른 것도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이, 클릭 수에 돈을 벌고, 바카라가 팔리고. 이 과도한 관심이는 사실 과도한 신상 털기 같은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옛날부터 뭐 파파라치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 인터넷 생기기 전에도 뭐 신문사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이제 뭐 옛날에 뭐 그 저 영국 저 왕비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파파라치즈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퍼뜨리고 얘랑 사귄다더라 뭐 벌거벗고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퍼뜨린 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받긴 했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원칙 같은 거, 철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언론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는 개나 소나 지금 다 기사다, 뭐 나는 기자다, 뭐 나는 매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철학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퍼나넣는 컨텐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실제로 뒤져보면 그 매체들의 사장이나 사주나 오너들 혹은 편집국장 뭐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벤처 캐피탈 발음도 안 돼. 벤처 캐피탈이나 돈 같은 것도 냄새를 맡고서 이건 사업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 콘텐츠 혹은 뭐 콘텐츠 산업에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 어떤 경제적인 혹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고서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많이 좋아요로 많이 받고 이제 트래픽 많이 모으면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자라고 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있어요. 뭐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네. 혹은 뭐 이런저런 맞아요. 어플들에서 동시에 비디오를 쏘고 있어서 이제 유명한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네. 얘네들이 지금 원칙도 뭐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그런 철학도 뭐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비판을 해야 될 언론사들이 지금 비판을 안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황상.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엎어져야 되는 건데 뭐 언론사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 리는 혹은 자기 비판을 할 리는 네. 자기 반성할 리는 만무하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잘라야죠 뭐.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을 끊어야 되고. 네. 옛날 세월호 사건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에 그런 거를 썼었는데 굉장히 많은 속보와 굉장히 많은 오보들이 쏟아지고 있을 적에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있지 않을까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뭐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웠었죠. 태웠었는데 그랬었죠. 검색어도 계속 올라가고 트위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기도들도 올라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TV 꺼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인터넷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끄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끊으셔야 돼요. 도리어 이런 세계일수록 관심을 끊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이런 식으로 신상을 터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을 몽땅 동원해서 이제 보복을 해야죠. 뭐. 네. 보복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보복을 해야죠. 사실. 보복.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요. 네. 지난 회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나오죠. 위험 있는 단죄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대중밖에 없다. 네. 이준행 선생밖에 없다는 얘기인 줄 알고. 네. 저도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까지도 신격화시킬 상황이 아니라서. 네. 예. 야, 잠깐 검색을 해보면 네. 이번에 그 개폭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계정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됐는데 참 아쉽네요. 우리 모두의 태도 뭔가 하면서 이런 세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상 털렸던 사진 같은 걸 다 올려놓고 네. 그죠. 블로거들이 하는 짓이죠. 예, 이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끝나는 블로그. 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언론 기사들. 놀랍네요, 정말. 그런 블로그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블로그들만 봐도 진짜 토가 나오고, 왜 토 나왔냐면,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거나 자기한테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대화로 뭔가 설득시킬 수 없는 그 먼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좀, 촉이 왔었어야 됐는데, 이거 그대로 언론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미래가 그랬듯이 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뻔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그렇습니다. 뭔가 꼬꼬면을 답습하는 허니버터칩 같은 지저분한 이야기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오랜만에 이준행 선생을 뵈니까. 네. 반갑네요. 뭐 오랜만이야. 몇 주 만? 2주 만인가? 3주 만인가? 얼마 안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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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 이제 흠모하는 거죠. 이준행 선생님. 예. 관동별곡 같은 뭐 그런 거. 그렇죠.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은 풍모도 흠모할 만해요. 예. 이발을 저어하시고. 삼손. 그의 익력은 네. 두 발에서. 네. 그리고 이게 머리를 깎자 성실해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준행 선생처럼 네. 뭐로 봐도 덕후 잉여인데 네. 저렇게 당당한 이미지를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얼음과 불의 노래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아무리 병신 찐따라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에서 일정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그 사람의 자아는 안정을 찾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아요. 예.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아요. 네, 전혀 찐따가 아니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찾기 어려운 위험 있는 인상의 덕후. 예,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과 오늘도 언론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네. 그리고 고.
금주의 의사소통. 청취자는 의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희보다 깊고 넓은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너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너님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도 혹은 그래서라도 우리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 샵 IDWK 혹은 샵 그알씨를 붙여 트윗해 주시거나 즉 해시태그 말이죠. 네. 페이스북 XSFM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춘천에 사시는 김보슬 씨께서 대한미국 편 중간중간에 삽입된 음악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궁금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 궁금했던 바로 그거. 그니까요. 제가 진짜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바로 이 음악이야. 네. 이러면서 신나게 넣었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더라. 네. 예. 대한미국 편에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 노래는 이름부터 안동 저전동 농요입니다. 당연히 경상북도 안동시 저전동. 네. 농사 현장에서 전승된 농업 노동요입니다. 실제로 농업의 현장에서 이제 녹취를 했던 것은 아니고 녹음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안동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따로 알바분들이 불러주신 동영상에서 참고했습니다. 이게 이 노래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만들어 오면 어떤 농요는 그 지역에서 스탠다드가 생겨가지고 부르던 거 계속 부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 진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예. 근데 요 경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안동 저전동 뭐 이런 저 지역 이름과는 무관하게 이 한 개인의 결과물로 추측됩니다. 어떤 탁월한 소리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개성적인 사설, 뭐 이렇게 창법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돋보이는. 그게 이제 다른 민요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들으시는 부분이 논매기 소리가 있는데요. 사설에 부요나 서사민요가 처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역금 사설이라 그러는데 무슨 앞소리가 있고 뭐 하여간 네. 궁시렁 그러지 마. 좋잖아요. 어허. 예. 기존의 농요보다 좀 변이가 있는 그런 사례로 분류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들으시는 안동 저전동 농요입니다. 예. 앞으로 농업시장에 생길 변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음악을 택했는데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슬 씨. 아까 이용수석이 설명해줬던 대로 이 청취자가 의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희들보다 지식과 사고가 넓고 깊다.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비록 너는 그 지식이 좁고 얕을지라도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중에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나만. 한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대루하 언더바님이 주간 회의 시간에 회사 전체에 아직 공유가 되지 않은 소식을 팀원들이 각자의 귀동량을 바탕으로 완성된 퍼즐처럼 만들어내자 팀장님이 몹시 흥분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거지. 복합지성. 해시태그. 그것은 피부 타입. 네. 복합지성. 이런 트윗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지성이라고 하지? 정답은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 복합지성. 사람들의 지성은 512T존에서 발생한다는 이런 소리네요. 집단지성을 팀장님이 이런 데서 발견하셨다는. 네. 집단지성의 향연. 맞다. 내 피부는 집단지성. 이거 쓸 수도 있어요. 화장품 가게 가서 저는 집단지성인데요. 뭐지? 꼭 화장품 가게 가면 또 이럴 때 집단지성 이러면서. 네. 지성 피부가 많이 모이면 집단지성. 아니죠. 그건 사실 지성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집단지성의 향연. 네. 이스테이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제다이 2200님께서 유형이 언급하신 아이들 혀 수술은 아마 설소대 강직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닐까 합니다. 설소대의 부착부가 과하게 혀 끝으로 연장이 되어 있으면 혀 짧은 소리가 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영어뿐 아니라 우리말 발음도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밑에도 그런 말씀 다른 이제 말씀을 또 멘션으로 트위터는 짧으니까 또 붙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도 그거였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시술을 왜 멀쩡한 애들에게 하느냐. 우리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ADHD 치료제를 아무 병이 없는 어린이에게 투약하는 것과도 같지요. 진짜요?
좀 야속하다. 간만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랬나? 예.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용이 좋아하는 피톤치드 나오는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니지 그 전에 ADHD 치료제 같은 거 먹인 다음에 집중력 높아진다고. 그거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심슨 에피소드에 그게 있죠. 바트가 하도 사고치고 집중을 못하니까 포커신이라는 약을 먹여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인공위성으로 미국인 모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트가 밝혀내죠. 갑자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게 돼서. 예, 포커신을 통해서. 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사람들을 감시하겠다고? 예. 이너프 언더바 보라님이 잠재적 대권주자 두 분은 여기서 두 분이란 김광진 의원과 이용 전 후보를 뜻합니다. 이용 전 후보는 뭐야? 헌법 제67조 제4항에 의해 차기 대선은 물론 2020년에 차차기 대선에도 피선거권이 없으십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연제 만 40세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이거보다 어린가? 김광진 의원은 차차기 대선이 돼도 몇 달 차로 걸릴걸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예, 걸리나 넘어가시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두 명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우리가 매우 늙기 전까지는 대선에서 볼 수 없다. 유력한 대권주자 두 명이 헌법에 의해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헌법 살인 헌법에 의해 정치적으로 살해 정치적 사형 선고. 예. 서프림 언더바 리치 님이 그 알실이 친목질을 경계하는 태도는 마치 디모 인터넷 사이트의 몇몇 커뮤니티들에서 유저들이 스스로의 친목질을 경계하는 그것과 닮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커뮤니티의 일부는 기어코 친목으로 망한 것을 본다면 과연 그 알실의 운명은? 이라면서 만약에 본 PD가 감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아냥거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끼리 친목질을 하지 않는 한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친구도 별로 없거든요. 압니다, 제가. 예, 그리고 없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맞아요. 예. 이용 모르는 사람 진짜 못 만나요. 싫어해요,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게 근본이 중요한데요. 예. 저희들은 어차피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도 없고, XSFM이 걱정해야 될 거는요. 제가 저와 이용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친목질이 안 돼서 망할 거예요, 우리는. 친목질을 하다 망할 사람은 아니다. 친목질을 우리는 안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끼리 친목질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럴 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하긴 친목질을 하려면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우린 최초에 팬카페도 못 만들게 했지. 여기서 글 남기는 시스템도 복잡하게 해놨지. 전 그리고 IDWK 해시태그요. 네.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뭐요? 내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맞아. 그거 무섭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섞게 되면 어떡하지? 네. 멘션 보내면 어떡하지? 방송을 통해서는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환타지니까. 네. 실제로는 하기 싫어. 좀 하기 싫다기보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좀 무서워요. 맞아요. 제가 요즘 팟캐스트 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른은. 저희들은 방송 만드는 데 그런 지향점은 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캥거루 개그 같은 거. I'm 캥거루 이런. 어나 부채라.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의 트윗들 중에서는 병신력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이런 학술적 희망을 보여주는 트윗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우스킨 님이 나보다 병신들을 일정 비율 찾아냈다고 안심하지 말자. 병신 성분비에 상한선은 없다. 라는 병신 일정 성분 무한비의 법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병신의 상수, 이 상수라는 건, 그 허블 상수 이런 것처럼, 어떤 물리학에서는 정말 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상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병신 상수는. 뭐냐면, 이 집단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이 집단에 계속해서 있기 불편할 정도로 병신이 적다. 라는 걸 느낄 정도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인정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불편해. 왜 이렇게 다들 멀쩡한 거야? 맞아. 병신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구만 하면서 이상한 짓을 시작하는. 네. 그 지점.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 시점. 이런 물리학적 접근보다는 좀 더 인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학의 수식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분 더 나타나셨습니다. 맥시 프랩보이님께서
병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정확한 모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네. 날카로운 고찰. 네네네. 병신의 비는 상수가 아니라 모인 돈의 비례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날카롭다. 진짜 날카롭다. 이분 전공대 같은데요? 병신력. 병신심리학, 이런 거. 병신심리학의 포닥 과정쯤 되시는. 예. 병신력 좀 읽었다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병신력의 이해, 이런 거. 그렇습니다. 고전을 좀 읽으신. 네. 끝으로, 와트슨 XX님께서. 방송사들이 한국 내 유튜브 서비스를 한국 사람에게만 중단하고 다음과 네이버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구린 서비스를, 광고를 더 많이 보고 액티브엑스도 깔아야 할 것 같고 라는 말씀 이분 외에도 몇몇 분들이 더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웹브라우저를 맥용 사파리는 그게 되는데 이게 PC가 아니라 아이패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패드용 페이지가 나오면서 액티브엑스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나요? 하긴 그 방법이라도 있다는 거가 오늘 알려줘서 다행이네요. 네. 그 방법도 있고 이민을 가면 됩니다. 이민을 가면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들을 유튜브로 볼 수 있다. K리그는 못 봅니다. 그건 안전한 놀이터에서는 볼 수 있다. 해외에서 보려고 하면 막혀 있어요. 진짜요? 네, 국내에만 서비스됩니다. 해외에서는 K리그 축구를 포르노쯤으로 생각하나 보군요. 그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별로 그 중계권을 따로 판매하는 그 축구업계 전반의 관행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중계권 판매는 완벽히 자유롭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메이저 미디어 업체들이 다 유튜브를 접기 시작했다. 접는 것도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접기 시작했다. 한국에 사는. 이런 증상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장사라는 이름의 거국적인 폭력, 그 외에는 아직 좀 더 저희들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앞에 새로운 코너인 민주평토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레이니걸 이준영 선생과 함께 관심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한두 사람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사오님의 취재 전공인 절대악 없는 폭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소재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일상이네요. 제 얘기 한 번만 해보죠. 머리 깎으러 이발소에 갔는데 옆에 아저씨가 연예인 누구가 요새 결혼해가지고 어디 먼데 시골 가서 사는데 그 집 앞에 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연예인이 그러면 안 된다. 관심을 통해서 누가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러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입장 따라 다르고 해석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엄청난 폭력을 느꼈고 그 폭력에 대항하여 그 아저씨를 때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당신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사장이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문을 두들겨요. 당신의 집 문을.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 돈을 벌어다 줬으니 그걸 용인해야 할 것인가? 그게 과연 옳은가?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침해하는 자가 결정할 도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네. 미스터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요.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 상임수석과 함께 내일 저녁 6시에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